남편이 제 조카와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우리 부부의 일상은 그 아이 하나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도 소설도 아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의지라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죠. 퇴근 후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저에게는 100점짜리 남편이었죠. 저희 부부는 제 친오빠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신혼 초 때부터 어린 조카를 대신 돌봐주며 함께 살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흔쾌히 이해해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때 조카 나이 13살, 아직 사춘기도 찾아오지 않은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우리 남편,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렇게 3년을 조카와 같이 살다가 오빠 형편이 조금은 나아져 조카는 다시 오빠에게로 돌아갔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5년 후 어느 날 대학교에 들어간 조카가 방학을 맞아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되겠냐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릴 때 같이 지내던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도 당연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잘 만나지 못해 너무도 오랜만에 보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고모부, 안녕하세요. 현관을 열고 밝게 웃으며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성장이 좀 빨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본 조카의 모습은 완전히 성숙한 어엿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 예뻐졌어. 오랜만이다. 어서 집 내려놓고 밥부터 먹자. 식탁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조카가 좋아했던 김치찌개, 스팸, 계란말이, 불고기. 오랜만에 상한 가득 차렸습니다. 고모부, 팔뚝에 힘줄 봐. 운동하시나 봐요? 갑자기 밥을 먹던 중 남편의 팔뚝을 자연스럽게 만지며 조카가 물었어요. 아, 그냥 회사 끝나고 잠깐씩만 하는 거야. 남편이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남자들 다 저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래도 다른 남자들보단 좀 낫지 않아? 하하.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 거실을 보았습니다. 조카가 남편 옆에 바짝 붙어 화면을 함께 보고 있더라고요. 어깨와 어깨가 거의 맞닿은 채. 평범한 장면이었는데 그날따라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괜한 생각 말자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전 혼자 헛웃음을 지으며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며칠 뒤 현관이 열리자 조카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고모부, 오늘 힘드셨죠? 짧은 안부 인사와 함께 갑자기 남편에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순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하던 버릇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늘 하던 인사였지만 오늘은 한 호흡 더 길게 보이긴 했어요. 다행히 거실에 있던 아이가 뛰어와 조카를 밀치고 아빠에게 안겼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 있던 조카는 갑자기 거실로 나와 남편 옆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전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끝쪽에 앉아 있었기에 자리가 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바짝 붙어 앉게 된 남편과 조카. 그 상황은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만 딱히 신경 쓰진 않았었네요. 같이 TV를 보던 조카가 팔꿈치로 남편을 톡톡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모부, 저 배우분 닮았어요.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한데? 진짜 닮았는데? 웃음이 거실 안을 가볍게 스쳤지만 제 한쪽 머리에선 자꾸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다음 날 빨래를 개다 낯선 향을 맡았습니다. 남편 셔츠 어딘가에 익숙하지 않은 잔향. 평소 남편은 향수를 쓰지 않기에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의 스웨터에서도 같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빨래가 섞여서 그런가? 내 옷에서도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잔향은 나질 않았어요. 자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고개를 휘저으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조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공원은 한적했었죠.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채웠습니다. 고모부,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조카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래, 그러자. 라고 말하며 남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진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제 왼쪽엔 아이, 오른쪽엔 조카, 그리고 그 옆엔 남편이 섰습니다. 고모부, 좀 붙어요. 제 오른쪽에 있던 조카는 남편의 팔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럴까? 조카가 그의 팔을 붙잡아 포즈를 만들었습니다. 팔과 팔이 맞물리고 두 사람의 어깨선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찰칵찰칵. 우리는 조카의 휴대폰을 보며 방금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은 남편의 팔, 그리고 어색해하는 남편의 얼굴. 또래 여성들보다 몸매가 좋았던 조카였어요. 분명 남편도 느꼈을 거라 생각했어요. 봐요, 고모부. 진짜 잘 나왔어요. 조카가 화면을 내밀며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내 입술은 굳어 있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에게 이런 표정을 들킬까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뒤 조카가 제게 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저 오늘 심심한데 고모부랑 영화 보러 가도 돼요? 고모는 영화 안 좋아하잖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영화? 너 혼자 가지 왜 굳이 고모부랑? 조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 혼자 영화관 가면 창피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고모부랑 영화 많이 봤었잖아요. 옆에서 듣던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래, 다녀와. 대신 늦게 들어오지 마. 늦은 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조카와 남편은 팝콘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모, 진짜 재밌었어요. 혼자 갔으면 놓쳤을 장면도 많았을 거예요. 조카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 있었고 남편은 피곤한 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조카의 팔이 남편 팔짱을 낀 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따르며 말했죠. 그래, 즐거웠다니 다행이다. 잔 속에서 물줄기가 흔들리며 넘칠 뻔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 술자리가 생겼습니다. 저녁 반찬을 차려놓고 남편은 냉장고에 미리 넣어둔 소주를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모부, 저도 한 잔만 주세요. 20살이 넘은 조카가 웃으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너 이제 술도 마셔? 그럼 당연하죠. 저 대학생이에요. 남편이 놀라 물었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조카는 바로 맞받아쳤죠.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잔을 채워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풀렸습니다. 조카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고모부, 예전에도 이렇게 웃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멋있어요. 조카가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툭 치더니 그 손이 자연스럽게 남편 허벅지 위로 내려가더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일부러 식탁 밑으로 포크를 떨어뜨리고 포크를 주우면서 남편의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조카의 손이 남편 허벅지 위에 얹혀 있었죠. 다시 위로 자리를 고쳐 앉았지만 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일부러 술잔을 들어올리며 시선을 피했고 조카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쓴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에서 자던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카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고 남편은 팔걸이에 손을 올린 채 미묘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모 깨면 안 돼요. 낮게 깔린 조카의 목소리. 응. 짧게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 저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죠. 팔짱을 낀 모습, 허벅지 위에 손, 어깨에 기대던 머리. 짧은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져 마치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무심코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충전을 하려고 꽂았는데 알림창에 뜬 메시지가 제 손가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도. 짧은 두 글자. 발신자는 조카였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도라니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던 걸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폰을 뺐더니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조카가 당신에게 반말로 답장을 하는 거냐? 계속 물어 따졌습니다. 마지못해 결국 남편은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다. 남편이 먼저 보낸 메시지. 그리고 조카가 답한 건 나도. 이게 뭐야? 내가 뭐라고 했어? 둘이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보낸 거야. 별 의미 없어. 하지만 제 가슴 한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클라우드를 우연히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조카의 얼굴, 조카의 웃음, 조카의 셀카.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 위에 남편이 직접 쓴 글씨체였습니다. 사랑해.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이건 실수도 오해도 아니었죠. 이미 선을 훌쩍 넘어버린 관계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을 차려놓았습니다.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쉽게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 남편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질을 하던 남편의 손에 처음 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반지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야. 오늘 충동적으로 샀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고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조카의 SNS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짜에 올라온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조카가 키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조명, 흐릿한 배경.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끼고 있던 반지.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조카의 SNS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진 너 아니야? 이 반지 네 손에 있는 그 반지 아니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네가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야. 네가 날 숨 막히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잘못한 건 자기인데 그 죄를 제게 덮어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저는 울며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짧지 않은 결혼 생활을 마치기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들이 너무도 컸습니다. 남편도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날 우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조카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고 남편은 2번 다시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까지 깔았죠.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커피를 내렸고 저는 달걀 프라이를 구웠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억지로라도 평범한 일상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앱 화면에 뜨는 초록점이 회사,
그리고 집. 그 단순한 궤적이 찍힐 때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귀가가 다시 늦어지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 팀 회의가 길어져서 다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아.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전부 야근이야. 말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목소리의 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앱 속 초록점이 회색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52%. 전원이 꺼질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5분, 1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귀에 박히고 심장은 갈비뼈를 쳐내듯 요동쳤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손끝이 떨리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왜 GPS 껐어? 제가 묻자 그는 준비된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폰이 너무 느려져서 잠깐 껐다 켰어.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깜빡했네.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못한 채 속으로만 의심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 위에 구겨진 카드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 위에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니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어젯밤 밤 9시 47분. 장소는 이탈리안 다이닝.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2개, 레모네이드 1잔, 그리고 티라미수. 영수증을 손에 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 깊숙이 눌러 넣었어요. 마치 내 가슴 속 어딘가를 감추듯이. 며칠 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GPS 꺼둘게. 나 너무 힘들어. 혼자 힐링 좀 하고 싶어.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굳이 오늘? 설마 또? 심장은 자꾸만 쿵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온통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견딜 수 없어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하루만 GPS 끄고 싶다는데 이거 이상한 거 맞지?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루쯤은 그냥 놔둬. 너무 조이면 더 안 좋아. 저는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앱 화면은 끝내 회색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초록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뭐 했어? 그냥 파스타 먹고 카페 갔다가 야구 배팅장 좀 다녀왔어. 전 그의 오른손을 보았습니다. 은빛 반지. 며칠 전 처음 본 낯선 그 반지. 또 꼈네.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의 웃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밤이 깊고 나는 조카의 SNS를 열었습니다. 그날 올라온 사진 한 장. 테이블 위 2잔의 음료, 작은 케이크. 그리고 포크를 쥔 손가락엔 남편이 끼고 있던 반지. 손톱 끝엔 분명 조카가 며칠 전에 칠했던 붉은색 매니큐어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끊어졌습니다. 엄마는 한참 가만히 듣더니 무슨 일이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울어?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미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차마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웃음 하나 섞어내지 못했습니다. 영수증도 반지도 이미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결국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두려움 반,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 반.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조카의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올라온 스토리를 보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카페 조명 속 조카가 웃으며 고개를 기울이고 그 옆에서 남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숨이 턱 막혀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 앞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너 맞지? 어젯밤 회식이라더니 이게 뭐야?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더 숨기고 싶지도 않다. 차라리 부인이라도 하길 바랐는데 그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네가 뭐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 앞에서 남편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조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고모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해요. 이제 그냥 놔주세요. 조카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내려갔습니다. 행복? 그 한 단어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내 행복, 내 가정, 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놓고 그들이 행복하다니.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는 듯 평범하게 셔츠를 걸쳤습니다.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애는 우리 조카야. 내 피부치야. 남편은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피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텐 그냥 하나의 여자일 뿐이야.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몇 벌, 여분의 옷들, 넥타이, 세면도구. 늘 출장을 갈 때 싸던 옷가방 대신 이번엔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설마 그 애한테 가는 거야? 제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남편은 멈칫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더는 숨기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저를 지나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아이가 잠든 거실 한편에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조카에게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모, 저희 곧 같이 살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핸드폰을 떨어뜨린 순간 두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 애가 어릴 적 제 손을 꼭 붙잡고 평생 같이 살자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던 눈동자가 이제는 제 남편을 향해 있네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8년 동안 쌓아온 제 가정도 함께 닫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가슴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너진 집 한가운데 앉아 흐느끼는 아이의 숨소리에 맞춰 함께 울었어요. 남편이 떠난 그 밤 저는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은 망설였지만 끝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끊어지는 울음 사이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어쩌지 엄마. 그이가 조카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넘어 떨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장면들을 모두 말했어요. 조카가 남편 팔짱을 끼던 순간 술자리에서 허벅지 위에 올린 손, 그리고 SNS에 올라온 키스 사진까지. 말이 이어질수록 제 목소리는 떨렸고 어머니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망할 놈이 이런 짐승 같은 짓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딴 놈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엄마의 울분이 전화기를 넘어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참아야 하나.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니, 참을 필요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네 남편이고 그 애야. 넌 피해자다. 더 이상 네가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마치 무너져가던 제 어깨를 억세게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 울지 말고 똑바로 앞을 봐.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지켜야 해.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속에서 조금은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다음날 저는 결국 조카를 불러냈습니다. 집 앞 작은 카페,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녀는 예전처럼 해맑던 조카가 아니더군요. 고모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저희 진짜 진심이에요.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진심? 네가 나한테 평생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하던 애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남편 옆에 서는 게 네 진심이야? 조카는 고개를 기울이며 당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부는 저를 선택했어요. 이제 저한텐 고모가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에요. 숨이 막혔고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 앞에서 당당히 조카의 옆자리에 앉더군요. 그만해. 네가 이렇게 나와봤자 아무 의미 없어.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이혼하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직접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 아이랑 살겠다는 거야? 우리 아이는? 남편은 짧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이한테는 아빠로서 책임은 지겠지. 하지만 남편으로선 끝이야.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일어섰어요. 손에 쥔 가방끈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끝도 네가 책임져. 하지만 두고 봐. 나를 짓밟은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조카는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쓰라렸지만 동시에 정신이 선명해지더군요. 더는 울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운다. 남편이 떠난 자리, 그리고 조카가 남긴 상처. 제 삶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울지 않고 제 아이와 제 미래를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아픔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